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이낙연 대표 드디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내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내기로 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그 다음에 의총을 거쳐서 결정한 바는 뭐냐 하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당헌 96조 2항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당 기관장이나 자당 국회의원이 등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하는 그 당헌 96조 2항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마 이와 같이 당헌 개정을 할지 말지를 갖다가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묻겠죠. 자,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당헌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원님께서는 찬동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할 당원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요식 절차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원 자당 소속의 기관장이나 등등등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밑에 뒤에 단서적으로 다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낙연 씨 한 얘기가 뭐냐니까 공천이 곧 책임 정치라는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뭘 했습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뭘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일구이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측된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보면 홍익표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보면은 이제 후보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할 때부터 뭐 다 미뤄 짐작했던 바이죠. 그러면서도 아마 이 민주당에서도 흔한 얘기로 벼룩도 낯짝이 있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정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인데요. 정정순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그동안 8차례 선거법상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8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 보면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늘 마침 국회 본회의에 열려서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2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103명 의원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그래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오늘 찬성 167로 가결이 되었고 아마 조만간 검찰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에 따라서 아마 체포를 집행할 겁니다. 즉 뭐냐니까 자신들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생겼는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당헌에 못 박은 대국민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갖다 저버리자니 참 낯이 간지러웠겠죠. 그러니까 힘없는 정정순 의원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즉 정정순 의원을 갖다가 검찰에 체포되도록 일반 먹이를 던져주고 국민의 시선을 돌린 다음에 자신들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마침 보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참 사상 유례 없는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다른 데도 아닌 국회에서 청와대나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보면 야당을 졸로 보고 야당을 갖다 짓밟고 야당을 무시하고 이런 가운데 드디어는 자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후보를 낼 것이야. 왜? 우리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패가 결국 2022년 대선을 갖다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흔한 얘기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꼼수를 낼 수는 있겠죠. 무소속으로 낸다든가. 그럼 무소속으로 냈을 경우 서울시 같은 25개 구청 중에 24개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49명 중에 4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뭐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의원은 90몇 %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돕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낼 것이다. 왜? 거기서 내지 아니해서 만약에 거기에 국민의힘 보수 쪽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아주 급속도의 레임덕 현상을 갖다가 겪게 되죠. 그래서 내긴 낼 텐데 어떻게 낼 것인가 했더니 결국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우선 전 당원들에게 당원을 갖다 개정할까요 말까요를 물은 다음에 당원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차곡차곡 밝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야당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사실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서 재미를 한번 보았고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한번 재미를 본 게 있죠. 이른바 변형된 신종 관건선거, 신종 금권선거입니다. 아마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마어마한 신종 관건이 판을 칠 겁니다. 관건선거가. 또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권선거도 판을 칠 겁니다. 당장 오늘 조희연 민주당 소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1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30만 원씩 이른바 교재비는 뭐냐니까 뭐 태블릿 PC를 산다던가 뭐 그런 그 학업을 처음 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30만 원씩 13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고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이 한 400 몇 억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예요. 다른 뭐 경기도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에 있어서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기자재 교체하기 위해서 3조가 필요하다고 전전긍긍하면서 당장 내년 2월달, 내년 3월에 2월 말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학하는 그 학부모들에게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또한 쏠쏠한 표를 끌어오는 또 다른 형태의 금권선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랄까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금권선거 또 보면 관이 개입한 이미 사실상 권력에서 완벽하게 장악되다시피 한 경찰이나 선관위 같은 것을 동원해서 어떠한 형태 또 신종 관권선거 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도 뭐 저도 어제도 또 누굴 만나보고 최근에 국민의힘 몇몇 만나봤더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도부는 상당히 느긋하게 그건 김종인 위원장부터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내년 부산시장,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러면 낙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잘못으로 그것도 여성에 대한 성추문으로 일어난 그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래 뭐 시민들이 저쪽 뭐 유권자들이 민주당 찍겠어? 웬만큼 하면 우리가 뭐 정책만 그럴듯하게 내고 하면 새로운 인물 좀 내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니까 그런 아니한 생각 속에서 사실 굉장히 보면 중요한 걸 까먹고 있습니다. 선거는 많이 치러보면 저도 뭐 선거를 뭐 10수차례 치러봤습니다만 제가 주로 선거 사무장의 회계 책임자죠. 선거를 치러보면 결국 선거는
선전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하자면 결국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군과 포병이 아무리 때려도 결국은 보병이 가서 땅을 갖다 점령해야 그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는 바와 같이 여기서 뭐 매체를 통해서 선전, 홍보 여러 가지 합니다만 결국 거기서 표밭을 일구고 표를 갖다 긁고 오는 것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또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말을 전달하고 또 철저하게 보면 투표를 갖다 독려하고 이것이 다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지역 49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은 강남하고 용산 8개밖에 없습니다. 41개 지역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선거운동을 뛰기는 어렵겠지만은 구청장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선거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상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되죠.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여러 형태로서 선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의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24개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대개 보면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1명이면 시의원 2명, 구의원이 한 7, 8명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 100명 가까운 시의원 중에서 거의 90몇 명, 거의 90%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면 실제 그 서말인 구수를 갖다 꿰을 수 있는 보병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국민의힘. 그렇다고 해서 뭐 언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뭘 믿고 그렇게 낙관하고 있는지, 그런 낙관하고 있는 틈에 이낙연 씨는 정정순 의원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드디어 오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낙연 씨의 승부수를 던져서 아마 자기가 대표로 내년 3월 8일까지는 당 대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 1년 뒤는 내년 3월 9일날 대표를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공천까지는 이낙연 씨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공천한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만약 참 패배한다면 이낙연 씨의 대권의 꿈은 무산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마 이 사람은 대표 맞추고 바로 보면 아마 서울시장, 특히 서울시, 본인이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이니까 서울시장 당선에 올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파들 거의 권리당원의 50%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는 이낙연을 위해서 또 민주당 소속의 여러 권리당원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을 겁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댓글도 달아서 중상모략하겠죠.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 이와 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도 보면 김종인 대표 또 주호영 대표는 너무 상황을 갖다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은 자, 만나를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 깔고 후보자를 내겠다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